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에 1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원에서는 순창의 한 가족과의 연결고리로 2명이 확진됐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40대 가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이 없었다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북 지역 공무원들의 질병 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세종시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병충해가 확산하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불가항력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라며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정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가구가 봤다는 오징어 게임인데요. 달고나 뽑기도 인기를 모으면서 국내 한 인터넷 매장에서는 매출이 700%나 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넷플릭스가 금지된 중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무한 경쟁 사회와 불공정한 격차 사회,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잘 그려낸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놀이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억을 소환해주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일확천금과 생존을 위해서 피 튀기는 게임을 해야 하는 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현실 세계 뉴스 시작할까요? 헬로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10일부터 13일 오후 5시 사이 1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명과 남원과 고창 각 2명, 김제, 순창, 완주 각 1명 등 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주 지역 한 종합병원과 연계된 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원에서는 순창의 한 가족과 연결고리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북 지역 공무원의 질병 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전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북 지자체 공무원 질병 휴직자는 13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73명에 그쳤던 지난 2019년보다 84%나 늘어난 것입니다. 전북 지역 공무원 질병 휴직 증가율은 전국 광역단체 중 세종시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40대 가장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을 접종한 이후 나흘 만에 숨졌다며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이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고인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는 지난달 23일 군산의 한 내과에서 모더나 1차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4일차로 넘어가는 지난 27일 새벽 1시쯤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새벽 3시쯤 사망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은 전혀 없었던 43살의 아버지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벼 수확을 앞둔 가을이죠. 하지만 가을 장마 영향으로 병충해가 확산하면서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은 불가항력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정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거지로 바빠야 할 농부들이 시청에 모였습니다. 하얗게 말라 죽어가는 벼이삭을 보이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정읍지역에서만 44%가량이 두열병과 같은 병해충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이 시기에 이삭두열병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싹 버려야 되고 또 이제 콤바인이나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수확을 한다든가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논바닥에 싹 흩날려 버려서 도저히 수확할 수가 없어요. 병충해가 심해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이삭이 패기 시작한 출수기부터 벼알이 여무는 등숙기까지 잦은 비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병해충이 극성을 부린 겁니다.
농민들은 방제약도 써봤지만 빗물에 씻게 내려가면서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장마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도 잠시라도 해만 나면 나가서 방제는 했지만 오래가지 않아 다시 내리기 때문에 방제 효과도 없고. 이를 대비해 보험을 든 농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인데도 농가 과실 비율을 따지고 보상해준다고 하더라도 할증료 부담이 큽니다. 이게 할인이냐 할증 대상이냐라고 할 때 농업재해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할증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실수가 아니고 이건 자연이 만들어낸 실수이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이 돼야 될 대목도 있습니다. 전북 지역 병충해 면적은 지난 12일 기준 5만 2천여 헥타로 전체의 46%에 달하는 상황. 그러나 정부가 벼 병충해를 온전히 자연재해로 인정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폭염, 폭우, 폭풍도 있지만 긴 장마도 또 하나의 자연재해죠. 농식품부 장관한테도 요청을 했고 농촌진흥청장하고도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피해가 심한 곳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농업재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30대 외국인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저녁 9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현금 8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흉기를 쓰지 않았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원시 운봉지구의 과실 전문 생산단지 도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운봉지구가 선정돼 예산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장로 포장과 용수원 개발 등 과실 생산 기반을 구축해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운영되는 전북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 응급 환자 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 응급 환자 26,848명 중 25.7%가 병실 부족, 응급수술 불가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전북에서도 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 병원과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모두 97명의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전북은 병실 부족이 대다수인 서울 등 수도권과는 달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응급 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전북에서 전원된 환자 97명 중 76명이 전문의가 없어 적절한 응급수술 및 처치를 받지 못하고 타시도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20년 응급의료기관 주요 진료과 전문수 확인 결과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는 5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13일 아침 6시 20분쯤 정읍시 소성면의 한 농작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한 동 200여 제곱미터와 고추 건조기 등이 불에 타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자동차 10,000대당 교통사고는 1.8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9건보다 높은 수치이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는 도민 176만 4,700여 명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체 지원금의 99%인 1,700억 원이 도내에서 사용됐습니다. 지원금의 주요 사용처는 마트 또는 슈퍼마켓이 48%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주유소, 병원 순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제2호 명장의 임의용 기능장인 방서진 씨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방서진 씨는 미용 관련 국제기능경기대회를 포함한 각종 대회 심사와 감독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읍시 명장으로 선정되면 2년간 연구활동비와 판로 분야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읍시 명장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욱 숙련 기술의 발전과 정읍시 미용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한복문화 가을 주간 행사를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광안루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한복과 재즈, 사물놀이, 성악과 춤이 만나는 한복시청회 공연과 전통 혼례 풍경을 담은 마당극, 한복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등이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